안녕하세요. 미스터리 나우입니다. 혹시 혼자 집에 있다가 설명할 수 없는 오싹한 공포를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가 혼자 집을 보다가 겪었던 기괴한 방문자에 대한 소름 돋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기묘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할머니께서 성당 친구분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신 주말이었어요. 저는 할머니 댁을 봐드리게 됐죠. 저는 할머니 방 옆에 있는 손님 방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 방에는 침대가 2개 나란히 놓여 있었는데 어릴 때 동생이랑 할머니 댁에 놀러 오면 항상 쓰던 방이었죠. 저는 창가 쪽 침대를 골랐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집안 모든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근데 막상 침대에 누우니 잠은 안 오고 시간은 아직 이른 편이었죠. 할머니 댁에는 딱히 할 것도 없어서 그냥 1~2시간 정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어요. 영상도 보고 친구들이랑 카톡도 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안녕하세요 하고 외치는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현관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한 10초 간격으로 계속해서 안녕하세요 하고 말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댁 현관문에는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없었어요. 대신 식당 쪽 창문을 통해서는 현관 앞이 훤히 보였죠. 그래서 저는 그 창문으로 가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키지 않게 살짝 엿보려고 했는데 제가 서툴렀나 봐요. 제가 밖을 내다봤을 때 현관 앞에 서 있는 한 여자와 눈이 딱 마주쳤거든요. 마치 제가 그 블라인드 사이로 볼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그 여자는 또다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정말 기괴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나이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그냥 작고 순한 할머니 같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그 얼굴에서 풍기는 분위기 자체가 저를 온몸으로 거부하게 만들었죠.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황급히 창문에서 몸을 피했어요. 혹시 할머니 친구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지금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잖아요.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노크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밖에서 계속 안녕하세요만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이지 너무 불안했어요. 저는 그냥 손님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아버렸죠. 신기하게도 아까와는 달리 문을 닫으니 그 여자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냥 가버린 걸까요? 저는 이 기이한 상황에 대해 언니들이랑 친구들한테 마구 카톡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자 저도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죠. 언니들은 할머니께 전화해보라고 했지만 이 시간대 주무시고 계실 게 뻔했고 원래 휴대전화도 잘 안 보시는 분이라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안심하려던 찰나 정적을 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을 쾅! 쾅!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이건 그냥 똑똑 노크하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창문을 부술듯이 내리치는 소리였죠.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온몸이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소리가 멎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드레날린이 솟구쳐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저는 블라인드를 확 걷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름 끼치는 여자와 얼굴을 마주하게 됐죠. 우리 사이에는 얇은 유리창 하나뿐이었어요. 저는 그 여자의 역겹게 웃는 얼굴을 향해 소리쳤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리고는 블라인드를 다시 내리고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집안을 한번 휙 둘러본 뒤 저는 곧장 2층에 있는 다른 손님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그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거죠. 이상하게도 경찰에 진짜로 전화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싶었나 봐요. 저는 2층 손님방 침대에 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도록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그제야 겨우 아래층으로 내려가 창밖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 기분 나쁜 여자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할머니께 전화해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거의 비명을 지르시며 당황하기 시작하셨죠. 할머니 말씀으로는 며칠 전에 동네 마트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를 계속 빤히 쳐다보더래요. 자기보다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여자였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계속 자기를 보며 미소만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사실 그 두 사건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이제 연세가 75이셔서 가끔은 조금씩 깜빡하실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할머니 말씀을 어느 정도는 걸러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트에서 그 여자를 봤다며 전화기 너머로 소리치시던 할머니의 목소리는 정말이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정말 같은 사람이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궁금해집니다. 제 이름은 민준이고 현재 서울 근교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입니다. 학교 주변이 그리 안전한 동네는 아니었죠. 저는 첫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마음을 달래려 소개팅 앱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다 수진이라는 금발의 여성을 알게 됐는데 정말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저희 학교 학생이었죠. 둘 다 책 읽는 걸 좋아하고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 유머 코드까지 똑같았어요. 제가 영화 데이트를 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정말 좋다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녀는 캠퍼스 근처의 특정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자기가 차로 데리러 오겠다면서요. 그래서 밤 9시쯤 저는 평범한 주택가 모퉁이에서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위치 공유를 해달라고 해서 그대로 해줬죠. 몇 분 뒤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와 제 쪽으로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이윽고 차가 제 앞에 멈춰서고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있는 사람은 수진이 아니라 생전 처음 보는 나이든 아저씨였습니다. 그 남자는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정말 이상했죠. 저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수진이 기다리나? 하고 묻더군요. 저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되물었죠. 그는 자기가 수진의 아버지라면서 일단 차에 타면 수진이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솔직히 그녀의 아버지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보였어요. 저도 이런 수상한 상황에 눈치 없이 당할 만큼 바보는 아니었거든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버님께서 데리러 오신다고 미리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는 딸이 모르는 남자와 만나는 게 불안해서 먼저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었다고 변명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의 차가 향한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이, 어이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냥 그렇게 가버리는 게 놀랍다는 듯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납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남자의 차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그가 유턴해서 저를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 그는 직진해서 좌회전하더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저는 계속해서 캠퍼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골목 모퉁이에 다다라 막 돌아서려는데 길가에 주차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트가 꺼져 있었지만 분명 아까 그 남자가 몰던 차였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슬쩍 창문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썬팅이 너무 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심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 이른바 수진이라는 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빠 차에 안 탔어요? 저는 그 문자를 무시하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가 움직이는지 보려고 계속 뒤를 돌아봤죠.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우회전하자마자 캠퍼스 방향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따라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캠퍼스에 도착했고 기숙사 건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었지만 누군가의 신발에 깨진 유리 조각이 채이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저는 벤 차량 뒤로 몸을 숨기고 멈춰서서 발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귀를 기울였습니다. 발소리는 저에게서 차 몇 대 떨어진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제가 그 남자와의 위치 공유를 아직 끄지 않았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를 봤습니다. 바로 그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 차 2대 사이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고 소리쳤는데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마치 이리 와! 그녀에게 데려다 줄게!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적어도 60대는 되어 보였습니다. 제가 전력 질주하면 절대 저를 잡을 수 없을 거였죠. 저는 다시 뛰기 시작했고 그를 쉽게 따돌리고 제 기숙사 방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룸메이트가 없어서 이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 남자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런 CX, X 같은 새끼, 운 좋게 도망간 줄 알아. 네 그 더러운 면상을 뭉개더렸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민자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장했죠. 협박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증거로 그 대화 내용을 저장해 두었고 조만간 경찰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부디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제가 18살 고3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여름방학 동안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관리직 아르바이트를 했죠.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따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나이 많은 관리 직원분들이 퇴근하시면 종종 저 혼자 남아서 건물 문을 잠그곤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학교 복도마다 CCTV가 설치되기 전이었어요. 어느 날 밤 제 사수격이던 김 반장님이 일찍 퇴근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은즉 남은 시간 동안 저 혼자 일을 마무리하고 밤에 문단속까지 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반장님은 늘 그랬듯 무슨 일 있으면 카톡하라고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남겨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보통 30분 정도만 일하는 척 하다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거나 아니면 그냥 일찍 퇴근해버리고도 근무 시간을 전부 인정받았거든요. 저는 정말 그곳에서 간 큰 짓을 많이 했습니다. 김 반장님이 퇴근 전에 제게 부탁한 일 중 하나는 강당에 있던 여분의 의자들을 모두 지하 창고로 옮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빨리 해치우고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죠. 의자 6개를 한 번에 쌓아들고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창고의 조명은 매우 희미해서 거의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어요. 그 학교의 지하실 전체가 그다지 아름다운 곳은 아니었죠. 오히려 무슨 공장 지하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는 페인트용 덮개, 그러니까 담요처럼 생긴 커다란 천으로 덮인 미술용 마네킹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학교의 모든 미술용품이 여기에 보관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의자 더미를 다른 의자들이 보관된 곳에 내려놓고 더 많은 의자를 가지러 다시 체육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들고 내려왔을 때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마네킹 하나를 덮고 있던 천이 벗겨져 있는 겁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분견이 덮여 있었는데 말이죠. 그것도 맨 앞에 있던 것 중 하나라서 확실히 기억합니다. 저는 바로 김 반장님께 카톡을 보냈죠. 반장님, 지하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반장님은 무슨 소리야? 라고 답장을 보냈고 저는 미술용 덮개천 하나가 옮겨져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답했습니다. 거기엔 아무도 없을 텐데? 바로 그때 제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창고 구석, 불빛이 잘 닿지 않는 어두운 곳에 웅크린 무언가를 덮고 있는 천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 아래에 무언가가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군가 그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위층으로 달려가 지하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김 반장님께 다시 카톡을 보냈죠. 누가 지하실 천 밑에 숨어 있어요.
그는 경찰에 신고해 라고 말했지만 저는 10분 전에 떠난 반장님께 그냥 다시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반장님은 돌아오고 싶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남자답게 직접 내려가서 누구인지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천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숨어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가 창고 한가운데 서 있는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쿵, 쿵 하는 커다란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제 머리 바로 위에 있는 거대한 환풍구 덕트가 천천히 찌그러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좁은 환풍구 안을 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제 머리 바로 위에서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리고 쾅! 쾅! 마치 안에서 누군가 환풍구 바닥을 부수고 나오려는 것처럼 미친 듯이 두드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 학교 문을 잠그고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김 반장님께 사실의 일부만 말했습니다. 구석에서 누군가를 본 것 같았는데 다시 가보니 사라졌다고요.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둘러댔습니다. 어차피 그 주가 마지막 근무였기 때문에 더는 제 알바가 아니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 캄캄한 학교 지하실에 숨어있던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미스터리 나우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